최고위원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가 겨우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김남국이 갖고 있는 코인을 전량 매각을 하는 거를 권유를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돈봉투 이어 김남국 코인까지 민주당은 갈수록 뒷봉만 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송영길의 돈봉투에 이어서 이제 김남국의 코인은, 그런데 항상 민주당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 지도부는 일주일 정도 가만히 있다가 꼭 뒷북을 칩니다. 어제도 김남국 코인이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전량 매각하라라고 지도부가 김남국에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김남국은 지도부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다 팔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지도부의 대응은 이미 김남국 코인이 간단치가 않다. 60억 플러스 지금 28억. 그러니까 어제 제가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상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60억이라고 했고 그 뒤에는 28억이 또 다른 원릿, 그러니까 지갑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합해서 88억. 이게 지금 밝혀진 것만 이 정도니 100억 이상의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재명은 우리가 뭐래도 하는 거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최고위원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가 겨우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김남국이 갖고 있는 보유한 코인을 전량 매각을 하는 거를 권유를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 지금 비명 세력들, 이재명과 거리를 두는 비명 세력들은 계속적으로 이거 지도부가 도대체 우리가 해도 그거보다는 낫겠다. 5일 동안 또는 7일 동안 돈봉투 사건은 7일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짐을 이렇게 지고 있다가 사태가 더욱더 커지고 이거 총선에 엄청나게 큰 악재로 작용하겠다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송영길을 귀국 권유를 하겠다라고 일주일 뒤에 나온 사안이 겨우 귀국건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남국 코인을 전량 매각하라고 지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재명 지도부가 한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비명 세력들은 이거는 지도부의 책임이 있다. 지금 민심이 얼마나 흉흉한지 지도부는 지금 알기나 하는 얘기입니다. 알기나 하냐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모든 지도부가 이 팔짱을 끼고 수수방관을 하는 건 바로 이재명 대표 자신이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법 리스크, 그 다음에 지금 7개의 서로 다른 제목으로 수사와 조사와 그 다음에 기소가 이루어지는 마당에서 송영길을 이재명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 나부터가 지금 사법 처리를 당하게 생겼으니, 그리고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 또 김남국에 대해서 바로 아주 직자적으로 이렇게 하라, 모든 그 진실을 고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재명은 할 수가 없다. 우리 그 속담이 뭡니까?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를 나무랄 수가 없다 하는 얘기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일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미루다가 겨우 더 이상 이 시간이 끌면은 완전히 폭탄 맞는다라는 위기의식이 발동하자 하나 걸리는 게, 송영길 때는 자진해서 귀국을 하라는 그런 요청을 하겠다. 또 이번 김남국 건은 겨우 전량 매각이라는, 전량을 매각해서 이 사태가 해결이 됩니까? 사건 때 늑장 대처를 하는 게 바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크다라는 그런 요인 분석에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법 리스크를 아는 이재명이 다른 사람의 비리 의혹에 강하게 대처하기가 매우 난처하다. 지금 제가 소상히 설명하는 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당내 비리 의혹으로 인해 도덕적 눈높이가 낮아졌다. 이재명 당대표부터 해서 저렇게 도덕 점수가 빵점인 상황인데, 다른 사람을 누구를 말씀드린 대로 머무든 개를 비난할 수가 있느냐. 도덕적 눈높이가 이거는 아주
몇 년 전에 비해서 반의 반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사를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접근하려는 강경파 일색의 지도부 구성. 예, 모든 것을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몰고 있죠. 이걸 이 집권에 성공했다고 제1야당을 탄압한다. 그리고 제1야당 당수인 나를 정치 보복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거의 입에 달고 살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최고위원들을 비롯해서 강경파 일색의 지도부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매번 헛발질과 그다음에 이 응수하는 게 일주일 열흘씩 늦을 수밖에 없다 하는 분석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자 비명계가 어제 국회에서 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이대로 둘 것인가, 민주당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세미나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뭐 엄청 강도 높은 얘기가 터져 나왔다는 얘기죠. 어떤 참석자 패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은 외부에서 보기엔 이미 도덕성 불감증 정당으로 비춰진다. 도덕에 대해서는 기대할 것이 없는 도덕 불감증 정당으로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다. 모든 걸 검찰의 음모로 치부하는 당 분위기와 당내 온정주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거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패널, 이거는 민주당 초선 의원이 손을 들고 얘기를 했더군요. 국민의힘은 설화만 가지고도 최고위원들을 징계위에 회부하는데, 좀 이따 다룰 태영호와 김재원 얘기죠. 최고위원들을 징계위에 회부하는데 민주당은 부패 의혹조차 손을 놓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에 끼치는 가장 큰 해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풍전등화 같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종 사안에 대해서 헛발질과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다.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리요? 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당내 분위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크리스티나님, 금비님, 전혜라님, 더블당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전수조사해야 한다. 그랜저님, 강기신님, 크리스타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우리 강기신님이 안부를 전했고요. 닭가라님, 개털님, 개털님, 그렇군요. 닭가라는 얘기는 뭡니까? 민주당이 비리 다 깔아 뭐 이런 얘기신가요? 그렇군요. 두 번째 돈봉투에 이어서 김남국 코인의 또 민주당이 뒷발치는 근본적인 이유, 여러분들 생각하고 똑같을 겁니다. 당대표 누구보다도 서리빨처럼 지시와 구령을 내려야 될 당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 송영길과 김남국에게 함부로 얘기하기도 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민주당의 현재의 가장 큰 리스크다 하는 얘기. 국힘당은 바람만 불어도 너무 일찍 누워서 문제인 것 같고요. 더듬당은 태풍이 불어도 꿈쩍 안 해서 문제네요. 어찌 보면 우리 리치빌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바람만 불어도 너무 일찍 누워서 문제인 것 같다. 즉 이 얘기는 뭡니까? 태영호, 김재원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더 이상 민심을 위반을 할까봐 서둘러서 징계위원회를 막 열고 너무 일찍 누운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지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민주당은 반면에 태풍이 불어도 끔찍하지 않는 저렇게 이 김남국의 88억이 나오고 송영길의 돈봉투가 나와도 태풍급 위험 신호가 불어도 끔찍을 안 하는 게 문제다. 우리 리치빌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강기신님, 파블비치가 크리스티나였습니다. 파블비치가 크리스티나, 맞습니다.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메가맥스님도 들어오셨군요. 사법부, 국회 모두 정신을 좀 차려야 한다. 메가맥스님 앞으로 종종 더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김남국 코인 돈봉투, 민주당이 헛발질과 뒷북을 치는 그런 근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어제 얘기했지요. 김재원은 죽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아주 현명한 결정을 한 겁니다. 올소님. 네. 예, 그 김재원 태영호 관련돼서는 네 번째 이슈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어제 저희 아시아투데이 아투 현장에서 저녁 6시부터 10시 반까지 4시간을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봐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걸 네 번째 이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치빌님 100% 건강합니다. 보리수님, 네, 맙소사님도 오셨군요. 맙소사님, 네,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네, 조성란님, 강기신님, 금비, 경화스페너님, 네, 우리의 아주 최고의 스페너님, 박경현님도 물론이시고요. 예, 어떤 분이 말씀을 자주 해주셨죠. 네, 이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의 하이파이브의 스페너님은 어느 채널, 어느 방송보다도 훨씬 경쟁력이 뛰어나네요. 아시아 최고의 스페너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네. 그렇군요. 네, 세 번째 이슈로 가게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 보여주십시오. 매각을 권고한다. 탈당송 코인 남국. 네, 차라리 탈당을 할까? 예, 탈당을 해서 김남국이 살아날 가능성. 예, 일단 송영길은 탈당을 지금 했죠. 그래서 꼬리 자르기에 나섰고 이른바 이 불똥이 전체 민주당에 번지지 않기 위해서 일단 탈당을 했죠. 그런데 코인 김남국이 코인을 안고 떨어지면서 나도 탈당을 해버려 라고 지금 슬쩍 송영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송영길은 지금 탈당을 했기 때문에 겨우 저렇게 이 손으로 잡을 만한 거기에 지금 기대어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자, 김남국의 다음 행보, 그래 맞다, 송영길의 저게 지금 내가 해야 될 거다라고 탈당을 할지 말지 그런 상황입니다. 매각을 권고를 했는데 코인을 끌어안고 떨어질지 탈당이라든가 다른 임기응변을 할지 김남국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송영길을 바라보고 있다. 글쎄요, 송영길, 저거는 지금 절대 제가 말씀드리면 매각을 전량 매각을 했다고 그래서 김남국의 코인 스캔들이 잠잠을 해지거나 아이고 민주당이 아주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놨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전혀 없을 겁니다. 저거는 그야말로 뜨거 하면서 그래도 뭔가 제스처는 취해야지 하니까 일단 전량 매각해라라는 그런 명령 아닌 명령을 내린 것이죠. 네, 두 번째 만평을 보겠습니다.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최고위원 사퇴, 선 검찰 정치로 검찰혁명 완수하자. 수석님, 이 정도면 마이크 잘 활용한 거니까 내년 공천은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이거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태영호를 여기다가 소환을 했네요. 최고위원 사퇴를 했던 태영호 어제 오전이죠. 바로 요 시간대 제가 처음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6시에 이른바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가 열렸고 그 전에 최고위원을 사퇴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태영화가 열렸는데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를 합니다. 수석님, 이 정도면 마이크 잘 환영한 거니까 바로 이진북 수석이었죠. 이진북 수석에게 저렇게 이제 이른바 러브콜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하면은 제가 마이크를 잘 활용한 거니까 내년 공천 신경 쓸 필요 없겠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진북 수석이 최고위원회에서 마이크를 잘 활용을 하라. 그리고 대통령실 즉 용산과 윤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을 자주 얘기를 하면은 공천에 신경 쓸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진복 수석이 얘기를 했다라고 자기 보좌진에게 얘기한 걸 그것을 어떤 사유라고 보좌진이 녹음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외부에 누출한 게 바로 이른바 태영호 사태의 이 본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태영호는
예, 3개월 당원권 정지이기 때문에 공천받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김재원 쪽에 문제가 있는데요. 예, 요거 네 번째 이슈에서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